안녕하세요. 스포츠 주민의 양태빈, 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믿고 보는 스포츠. 오늘은요,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전 종목을 석권한 태극의 궁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대회에 나갔다 하면 메달을 싹쓸이해 오는 우리의 효자 종목 양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X10을 쏘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과 정신력으로 똘똘 뭉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양궁을 잘 쏘기 위한 숨겨진 비법이랄까요? 양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역을 향해 쏴라. 강한 집중력이 만들어내는 금빛 화살의 스포츠 양궁. 우승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 속 숨은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X10을 이끄는 화살의 숨은 과학기술부터 전 국민이 잊지 못하는 명경기 그 영광스러웠던 순간을 되짚어봅니다. 쐈다 하면 백발백중 10점에 꽂히는 화살과 대한민국 궁사들의 눈부신 실력에 감춰진 이야기. 오늘 이 시간 양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의 주인공 전 국가대표 양궁 선수 박성수 감독과 중앙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임비호 교수를 통해 양궁에 대해 알아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제가 잠실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셨던 박 감독님, 스포츠 주민에 오신 걸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성수 감독의 그때 그 시절 활약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내로를 하는 궁사들이 모두 모였던 88 서울올림픽. 그곳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박성수 선수도 당당히 출전했는데요. 결과는 개인전 은메달 획득에 이어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외모만큼이나 눈부신 실력을 보여준 박성수 선수, 스포츠 주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양궁 정말 대단한데요. 저는 지난 리우 올림픽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남녀, 개인, 단체 통틀어서 전 종목을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그전 올림픽은 남자들이 개인전이나 아니면 단체전을 놓치면서 맞아요. 전 종목 석권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번 리오 올림픽에서 정말 어느 국가도 견디지 못하는 이 금메달 4개 싹쓸이를 했지 않습니까? 2016 리오 올림픽 양궁의 신화. 올림픽 사상 전 종목 석권을 목표로 대회에 임했던 우리나라 선수들. 연이은 10점 달성으로 남자 단체전 금메달 획득에 이어 여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또한 여자 개인전 결승에 올라온 한국의 장혜진 선수는 독일의 리서운루를 6대2로 가볍게 따돌리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죠. 남자 개인전 결승에 오른 구본찬 선수 역시 프랑스 선수 장샤를 발라동을 물리치면서 대한민국 양궁은 전 종목 석권이라는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여자 단체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8회 연속. 그 88년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놓치지 않고 8회 연속 우승을 했는데 이게 전체 올림픽 역사상 3번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남자 수영 400m 홍계영에서 13연패를 했고요. 네. 케냐가 남자 3000m 장애물에서 8연패를 했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우리 여자 기록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또 세계 기록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예, 당시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여자 단체전 경기 직접 가셨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해설을 맡고 있었습니다. 해설로. 그때 선수들 막 얼굴 조마조마했던 그 모습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저기 마지막 그 세트에 점수가 확인이 되는 그렇죠, 이 그렇죠. 상황에서 점수가 확인이 되고 나서 그 나름대로 눈물이 글썽거린 네, 지금도 짜릿한데요. 네, 그 글썽거림의 그 기쁨의 눈물을 보일 정도로 우리 축제 분위기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었죠. 이 양궁 하면은 이제 정말 많은 선수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경욱 선수가 출전했던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이거 어마어마했죠. 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여자 단체 결승전.
한국 양궁의 명궁으로 불리는 김경욱 선수가 만들어낸 명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욱 선수의 손을 떠난 화살은 10점 명중. 이어지는 화살도 10점. 마지막 발까지 10점에 꽂는 김경욱 선수. 대한민국 대표팀 에이스 김경욱의 화살로 여자 단체전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그녀의 활약은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 날아간 화살이 가운데 있던 카메라 렌즈에 꽂히는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경욱 선수는 이렇게 렌즈를 2번이나 깨뜨리며 퍼펙트 골드를 달성했는데요. 한국 양궁의 신화를 새롭게 써내려간 김경욱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다 같이 그랬잖아요. 엑스텐 뭐 카메라를 2대째 부십니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게 그때 처음 가운데 카메라가 들어간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거기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 되는지 물러줘야 되지 않냐. 농담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이 양궁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매번 메달을 잔뜩 안겨주는 그야말로 효자 종목이잖아요. 맞죠. 이쯤 되니까요. 양궁이 시작된 곳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양궁이 시작된 곳이 어딘가요? 옛날부터 사냥이나 전쟁의 도구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양궁이라고 이렇게 사용된 명칭은 우리나라의 전통 활속인 국궁, 즉 궁도와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양궁은 1538년에 영국에서 소규모로 경기가 진행되다가 차츰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으로 확대되고 1930년도에 정식 스포츠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정식 대회는 좀 늦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정식 그럼 경기, 양궁 경기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예, 이게 참 재밌는데요. 1959년도에 한 체육교사가 청계천 고물상가에서 우연찮게 팔을 접하게 됐대요. 청계천 고물상가에서요? 네네. 정말 우연찮네요. 예. 돈만 주면은 인공위성 만들 수 있다는 통계천인데. 맞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석봉건이라는 체육교사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남산 중턱에 있는 국궁 활터 스코정에서 매일같이 활쏘는 연습을 했는데요. 근데 1962년 어느 날 미 8군에서 근무하던 중령이 네. 또 그 장면을 보고서 같이 연습하면 안 되냐. 좀 그러니까 좀 아주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인데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양궁이 시작된 그런 계기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좀 대회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이제 1984년도에 그 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그때 이제 처음 등장한 서양 순위 그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금메달이요? 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 이후에 1986년에 또 우리 10회 서울 아시아 경기 때 양궁이 9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이 그때 이제 종합 2위를 차지했잖아요.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 아시안 게임 그 이후로 우리나라 양궁은 뭐 최고의 자리를 지금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궁은 어떤 스포츠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양궁은 어떤 종목이고 또 어떤 룰을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양궁은 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룰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지금 현재 지금 룰대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는 올림픽과 동일하게 70m 이외를 그러니까 36발 72발을 예선전을 거쳐서 64명을 뽑아서 토너먼트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 승자가 우승이 되는 거고요. 지금 아시안 게임하고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남자는 90m, 70, 50, 30m, 여자는 70m, 60m, 50m, 30m를 쏘아서 144발을 예선전을 거쳐서 64강을 가려서 토너먼트 경기에 거기서 승자가 우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룰이 자꾸 바뀌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하니까 자꾸 견제하려고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저희들이 나가기만 하면은 전 종목 석권을 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견주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 양궁이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육상은 100m, 뭐 400m, 1000m 다 하잖아요. 그럼 양궁도 70m, 100m 따로 그 메달을 줘야죠. 그래야 우리 선수들이 뛰어나가서 더 많이 따죠. 맞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저희들도 양궁도 더 할 나위 없는데요. 네. 수영 같은 경우는
엎어서 하죠. 누워서 하죠. 그렇죠. 거기서 다 메달이 다 나오는데 우리도 맞네요. 거리가 있는데 그럼요. 그 거리를 줄여가면서 한 거리를 해서 개인전과 단체전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 2, 3위를 동시에 하면 네. 3위는 박탈하고 4위에게 동메달을 주는 그러니까 한 국가에게 금은동을 다 줄 수 없다고 이런 그 동메달 박탈 시스템도 만들었고요. 뭐 어쨌든 그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세계 최강인 우리 한국 양궁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아유. 시도 아주 나쁜 시도인 것 같습니다. 치사하네요. 네. 온갖 견제를 하더라도 묵묵히 실력을 키워서 항상 세계 최고임을 밝혀주는 우리 선수들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양궁. 과거에는 더 놀라운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 제 옆에 바로 계시는 감독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 양궁계의 상징과도 같은 분입니다. 말해 뭐합니까? 신궁이라고 불렸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선수 이름 모르는 학생은 아마 없었어요. 김순영 선수. 이 이름은 빼고는 양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수인 선수는 저랑 같이 88년 서울올림픽을 출전해서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금메달 최초 우리나라 이관왕이 된 김수인 선수죠. 네. 1988년 서울올림픽 여자 단체전에 출전한 김순영 선수. 국제양궁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후 올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으로 최연소 국가대표가 된 김순영 선수는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 단체전 금메달까지 석권하며 2관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4년 후에 열린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어 개인전 은메달까지 획득했습니다. 신궁 김순영, 그녀는 대체 왜 이렇게 양궁을 잘한 걸까요? 연습할 때 보면은 정말 독사라고 이야기해요. 와. 네, 그 정도로 훈련하면서도 자기가 안 되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눈물고개라고 있습니다. 네. 불암산에. 거기를 올라가면서 자기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기록을 잰다. 그 태능 선수 뒤쪽에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다라는 그 네, 눈물고개. 예. 그 독특한 자기만의 그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극복해내는 걸 보면은 정말 독사죠. 근데 은퇴가 너무 빨랐어요. 네, 은퇴를 하고 나서 저희들도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는 네네. 은퇴를 하고 나서 정말 이제 양궁에 안 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던 김순영 선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팔 벌려 인사했던 그녀가 6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개인전 준결승전에서 후배인 윤미진 선수와 대결을 펼쳤던 김순영 선수.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쉽게 후배에게 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 팀과 맞붙게 된 우리나라 대표팀. 김순영 선수가 쏜 화살의 행방은 퍼펙트 골드. 그녀의 화살로 금메달을 목에 건 대한민국. 그녀의 긴 공백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순영 선수의 명언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록이죠. 이제. 시위를 떠난 화살에 미련을 두지 마라. 정말 명언입니다. 정말 심금을 울리는 명언이네요. 네, 이 비유는 진짜 지금 모든 선수들이 이거를 어록으로 삼고 한다면은 네.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중에서도 이 양궁을 위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기르기 위해서 이색적인 훈련을 많이 한다고도 들었거든요. 이 담력을 기르려고 공동묘지에 간다던가 막 번지점프에 심야 행군, 고공훈련 등 굉장히 다양한 소문들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예전에는 이제 공동묘지를 거의 뭐 집처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오. 그렇게 많이 시켰었습니다. 오, 정말 사실이었군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는 소음과 함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정도로 그런 걸 준비를 열심히 해서 집중력을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구 팬들의 응원 소리에도 동요되지 않고 집중하는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선수들이 쏜 화살은 10점을 향해 날아가는데요.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야구장 훈련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훈련법이라고 하네요. 야구장 훈련에 이어 양궁 선수들을 위한 또 다른 훈련법이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경기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긴장감이 높아질 때와 실수했을 때의 근육 상태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뉴로 피드백 훈련법입니다.
이 훈련은 집중력을 높이고 심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역시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런 값진 노력들이 우리 선수들을 최고로 만든 것 같습니다. 엑스텐을 정확하게 쓰는 그 집중력 항상 가지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자신하는데 활이 명중하는데 집중력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활에 이제 화살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힘껏 잡아당길 때 네. 이때 이제 과학적 원리가 많이 적용되는데요. 이제 현이 화살에 뒤를 치는 힘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화살을 당기는 외력 그리고 활이 가지고 있는 탄력 그리고 활 시위와 화살에 의한 회전력이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활 시위를 떠나면 화살은 물고기처럼 좌우로 흔들리면서 네네네. 날아갑니다. 맞아요. 이런 현상을 이제 궁사의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궁사의 얘기를 패러독스.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활 시위를 당길 때 여러 방향의 힘이 이 화살에 전달되면서 강한 힘이 가해진 화살 뒤쪽이 무기 중심이 있는 화살 앞쪽을 앞지르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 화살깃은 이런 궁사의 패러독스 현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화살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고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고 해요. 선수들이 쏘는 화살의 숨은 과학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안정적인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화살에 얽힌 과학적 원리는 화살 깃에 숨어 있습니다. 적당한 회전이 물체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주는 자이로 현상인데요. 어릴 때 갖고 놀던 팽이를 생각하면 그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 깃은 화살이 안정적으로 날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의 종류는 다 똑같습니까? 활의 종류는 지금 두 가지 종류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보면 되면은 네. 선수들이 기보배 선수나 고본찬 선수가 쓰고 있는 게 리커버 보호라고 그러고요. 리커버. 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저기 생소하게 봤던 2014년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는 컴파운드가 채택되었습니다. 아, 컴파운드 보호가요? 네, 그 날개 끝부분에 네. 거기에 휠이라는 게 그렇죠. 달려 있고요. 그리고 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와이어를 이용해서 그 줄을 당기게 되는데 그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당겼을 경우에 굉장히 힘은 들지만은 마지막에 이 도르래 자체가 넘어왔을 경우에는 이 파운드가 반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리커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스피드가 한 230km에서 35km 정도 나오지만 컴파운드 보호는 거의 한 280, 290 정도 이 정도 스피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날아가는 포물선 자체가 틀립니다. 리커버 활이 그리는 포물선과 차이를 보이는 컴파운드 활에 숨어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손떨림을 방지해주는 격발 장치와 정교한 조준을 위한 수평 조절기 장치가 핵심인데요. 이런 장치들 덕분에 리커브 활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활을 쏠 수 있습니다. 반역을 좀 더 정확하게 조준하는 컴파운드 활의 비밀 잘 확인하셨나요? 아니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개인적인 궁금증이 또 밀려옵니다. 아니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가 좋은 활을 써서 그렇지 않을까? 그럴 제가 법한데요. 예전에 들어본 말 중에 우리나라 활이 세계로 수출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오. 그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96년도 애틀란타 올림픽 김경욱 선수를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김경욱 선수는 2관왕을 차지해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 남자 선수들이 호이트 활을 썼었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그 메이커가 호이트 활. 그래서 호이트라는 활이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드는 활이죠. 아, 미국 활이군요. 이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형이 나왔는데 그거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게임을 뛰보고 싶었지만은 그 미국에서 그걸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안 팔았다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갔는데 우연찮게 또 그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남자들이 패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은메달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도 장비를 개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그 전부터 조금씩 그 양궁 장비를 이제 장난감처럼 만들던 회사가 있었는데 오. 그 회사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국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에다가는 거의 국산화를 쓸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전 선수 남녀가 국산화를 들고 나가게 되었죠. 설마 이게 뭐 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여자들 윤미지 선수 개인 1등. 그렇죠.
김남순 선수 개인 2등, 김순영 선수 개인 3등. 금메달이죠. 와. 그리고 거기다가 남자 단체 금메달, 여자 단체 금메달. 전 종목을 거의 남자 개인전 빼고 모두 석권을 하니까 세계에서 그 장비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오. 네. 이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활도 세계화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멋지고 짜릿한 스포츠인 양궁. 양궁이 한류 바람을 탔습니다. 전 세계에 양궁 한국 감독들이 전부 다 해외로 나가 계세요. 네, 런던 올림픽 경우 16강 단체전을 할 때 14개국이 우리나라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리우 올림픽 할 때는 16개국 중에 11개국이 와. 저희 나라 네, 지도자였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나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덕분에 저희들도 긴장을 하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솔직하게 말씀해요. 솔직하게. 물론 우리 양궁이 세계에 수출되고 세계 네. 강국임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그 선수 생활을 하시고 감독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선수들의 실력이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조금 아우 저러지 말지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은 들죠. 그게 안 들면은 사람이 아니겠지만은 그런 이제 위압감으로 실질적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면서 더 저희들이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우 전 종목 성공했죠. 이렇게 대단한 우리 한국의 감독님들 덕분인지 제가 봐도 요즘에는 각국의 선수들 차이가 그렇게 크게 맞아요. 느껴지진 맞아요.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양궁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양팔이 없이 태어났지만 활과 화살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선수가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12년 런던 패럴림픽 때에 나갔던 미국 선수인데요. 미국의 맷 스터츠만인데요. 그 선수가 이제 양팔이 없이 태어났는데 부단한 노력으로 패럴림픽에 참가해서 그때 이제 메달을 땄다고 그래요. 장애를 극복하고 발로 활시를 당기며 훈련을 이어간 매트 스터츠만 선수. 그가 쏜 화살은 늘 관역의 정중앙을 향했는데요. 양팔 없이도 당구 게임을 즐기고 운전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열정적인 매트 스터츠만. 그는 매 경기마다 10kg이 넘는 활의 무게를 상체와 한쪽 팔로 견뎌내며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관역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집중해서 활을 당기는 그의 발은 그 어느 팔보다 정교한데요. 이런 그에게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비장애인과 겨루 당당히 메달을 따고 싶다는데요. 그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스포츠 정신이라는 건 너무나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좀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해집니다. 정말 우리나라 양궁 세계로 쭉쭉 뻗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훈련하는 방법들을 네. 한국 지도자다 보니 각 이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조금씩 알려달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연락이 오세요? 저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네. 어떤 훈련을 하는지를 약간씩의 이제 좀 정보를 받아가지고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크로켓 경기장에서 네. 우리 야구장 하듯이 아하. 그런 훈련도 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퇴역한 그 전함 거기 위에서 바람 적응 훈련도 하고. 이 이야기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7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도 선발이 됐죠. 선발됐죠. 네, 지금 2017년 세계 선수권대회가 지금 10월에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선발전을 모두 거친 결과 지금 8명 국가대표가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지금 현재 런던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오준혁 선수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김우진, 이승윤 선수, 그리고 또 다방면에 잘하는 우리 선수들 있고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리우 올림픽 출전한 전 선수, 장혜진, 비보배, 최미선 선수 외에 모든 선수들이 지금 8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있고, 선수들 정신 상태도 실질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의 효자 종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끄떡없는 양궁 선수들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